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약 3조 4천억 원으로 경쟁사인 미국 인텔과 대만 TSMC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급증한 데다 결정적으로 엄청난 폭소로 인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생산 중단 여파로 입은 약 3천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인텔은 1분기 영업이익이 비록 전년 동기 대비하여 약 16.7%가 줄어들었지만 약 4조 1천억 원으로 삼성보다 많았으며 TSMC는 파운드리 초호황에 힘입어 5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TSMC의 매출이 약 14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 19조 원과 비교하면 약 5조 원이나 적었음에도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 정도가 많은 것입니다. 실로 파운드리 전선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인해 TSMC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620조 원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친 550조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 기세를 굳히기 위해 올해 약 33조 원을, 향후 3년 동안은 약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대만의 TSMC일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TSMC의 나노 공정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도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승자를 가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초미세 공정인 7나노 이하의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 기업은 이 두 기업뿐이며, 이는 결국 앞으로 5나노, 3나노 기술에 진입해서도 두 기업의 1위 경쟁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저전력, 고효율의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세 공정 경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TSMC에게 유리합니다. 애플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TSMC에게만 생산 물량을 몰아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큰 수익을 낸 TSMC가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는 삼성을 훨씬 뛰어넘는 투자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는 5나노 칩 생산량을 올 연말까지 전체 생산량의 20%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초 5나노 공정에 투입되던 웨이퍼를 기존 월 9만 장에서 10만 5천 장으로 확대했었는데, 이를 다시 15만 장까지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미세 공정일수록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수익은 늘리고 동시에 첨단 공정을 원하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TSMC는 2024년까지 매달 16만 장의 생산 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SM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요청했던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무려 약 40조 원을 투자하여 미국의 5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6곳이나 구축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미 애리조나 공장은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이대로 TSMC의 뒤만 쫓아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D램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 지난 2018년처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1분기 반도체 사업부의 발목을 잡았던 미국 오스틴 공장이 완전 정상화되었고, 평택의 P2 라인 또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 2분기부터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적용한 14나노급 D램 양산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도 D램 시장에서는 견고한 1등이지만 더더욱 굳건하게 왕자를 수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최대인 8조 5천억 원을 반도체 부분에 투자하여 국내와 중국 시안 공장을 증설하였으며, 조만간 약 2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나노 공정에서는 비록 TSMC에게 뒤졌지만 삼성이 3나노에서만큼은 TSMC보다 먼저 양산하여 초미세 공정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3나노 공정은 삼성과 TSMC 모두 내년 상용화가 목표인 상황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에 성공한다면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기업이 미세 공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더 우수한 공정 능력을 가진 기업이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AP, PC의 CPU는 모두 핵심 부품인데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역시 수천만에서 수억 개로 많은 반면 시장 참여자는 적어 충분히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의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자금, 인력, 기술이겠지만 외부 변수를 따져보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 생산 중인 EUV 장비를 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을 그리는 노광 공정이 중요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가능한 EUV 장비는 오직 ASML만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약 1,8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장비이며 한 대를 조립하는 데만 5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ASML의 생산량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2019년에 28대, 2020년에 31대를 공급했고 2021년에는 겨우 40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TSMC가 5년간 연간 2개에서 3개 라인을 증설한다고 해도 대략 60대 정도가 필요하기에 ASML의 노광 장비 부족 사태는 당분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의회가 14나노 이하 제품 설계에 필요한 기술을 중국에 금수 조치함으로써 최소한 중국 기업들은 극자외선 장비 쟁탈전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지 않았다면 한국으로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6%, 삼성전자가 16%로 격차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5나노, 3나노 미세 공정 개발에 따라 앞으로 충분히 TSMC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자사가 필요한 10나노 이상의 반도체는 오히려 외부의 생산을 맡기고 자신들은 퀄컴, 엔비디아 등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이 필요한 우량 고객사를 잡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정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이미지 센서 제품은 이미 대만의 UMC에 위탁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액만 최소 50조 원에서 최대 1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에 매출 243조 원과 영업이익 58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바로 전해인 2017년에 약 27조 원의 사상 최대 투자를 집행했었습니다. 즉 투자를 집행한 다음에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했던 것인데 올해의 투자액은 여러모로 2017년에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투자자들은 과연 삼성전자의 2022년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